안녕하세요. 대종요양병원 욕창치료한의사 이태정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욕창 회복의 신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회복의 신호가 있다면 반대인 악화의 신호, 또 악화의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욕창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의 감염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 환자들에게 폐혈증이라든지 골수염과 같은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욕창 환자의 어떻게 감염을 감별하고 판단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 환부의 감염이라고 하면 감염을 시키는 감염원이 있겠죠. 그게 세균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피부 주변에는 다양한 상재균들이 있어요. 병원성을 갖고 있는 병원성 미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미생물들이 상처에 오염이 되고 자리를 잡고 번식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집낙화라고 해요. 그래서 집낙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감염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감염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런 미생물들이 있다고 해서 감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피부에는 다양한 상재균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낙을 또 이루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미생물들이 오염이 돼서 집낙을 이뤄서 환자의 어떤 건강에까지 위해를 끼치는 정도가 됐을 때를 이제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염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오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우리 흔히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저희는 간단하게 홍종열통이라고 그 한문으로 한 글자씩 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적을 이야기해요. 이제 좀 뻘개지는 거죠. 붓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열, 이제 뜨거워지고, 이제 통증이 있고, 이 홍종열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염증 반응이 뒤따라옵니다. 미생물들이 침입한 미생물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면역체계가 발동해서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그 환부로 이제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혈류량이 늘다 보면 체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다양한 그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환부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가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화학 매개체들이 나와서 또 통증을 또 유발하게 돼 있어요. 이런 홍종열통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염증 반응이 수반됩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창을 포함한 모든 상처가 회복될 때는 염증기를 거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에도 염증 반응이 있죠. 그러면 감염에서 수반되는 염증 반응과 정상적인 생리적인 회복 과정에서 나오는 염증기의 염증 반응과를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별 포인트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홍종열통이라고 하는 염증 반응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악취예요. 전에는 없던 그 심한 악취가 난다. 냄새가 달라졌다. 흔히 이 미생물들이 번식하게 되면 그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그 미생물 특유의 대사 산물들이 나와서 독특한 그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실제로 그 베테랑 어떤 그 간호사분 같은 경우는 환자 상처에서 냄새가 바뀌었다. 근데 이 냄새가 농농균이라고 하는데, 병원에는 상제하는 좀 흔히 볼 수 있는 균이에요. 이 환부가 농농균이 좀 오염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배양 검사해보면 농농균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 균마다, 미생물마다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없던 냄새가 특히 악취 양상으로 난다. 그러면 이제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삼출물의 양상이 이제 예전에는 장액성이라고 하는데 맑은 물 같았다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 흔히 고름이라고 하죠. 누렇고 뻑뻑하고 그런 고름 양상으로 변한다. 이것도 역시 감염의 징후일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이런 홍종열통이라고 하는 염증 반응이 전신적인 어떤 발열이 나타난다든지, 붓는 게 그 상처 환부만 붓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붓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전신적인 반응이 온다. 이건 역시도 이제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징후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런 다양한 염증 징후와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삼출물의 양상 변화라든지 그런 다양한 징후들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점점 확산되는 양상이다. 넓어지는 양상이다. 이건 역시도 감염을 의심해 봐야 되는 징후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님의 욕창이 감염이 의심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처법이겠죠. 그 대처법 첫 번째, 감염이 의심되면 특히 집에서 욕창 환자를 모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통 처치를 하냐? 상처를 관리함에 있어 드레싱할 때 처음엔 그 희석된 소독제를 갖고 상처를 세척하고, 드레싱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폼을 썼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랩 드레싱, OPWT를 쓰는데, 그렇게 환부를 덮어놓는, 막아놓는 드레싱은 오히려 감염을 악화시키고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이 의심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삼출물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오픈 드레싱을 위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용제를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는 살균력이 없는 그 재생에 포커스를 둔 외용제를 사용했다면 감염이 의심되면 당연히 재생보다는 이 감염 통제에 우선한, 뭐 예를 들어서 감염 활성이 있는 은성분이 들어있는 외용제라든지, 포비던 요오드를 활용한 그 외용제라든지, 이런 식의 살균력을 갖고 있는, 항균력을 갖고 있는 외용제로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욕창 치료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감염이 뭔지, 또 그 감염을 어떻게 감별해내는지, 그리고 감염이 의심됐을 때는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감염이 의심되면 무조건 의료진을 찾아가셔서 상담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집에서 와상 환자를 케어하는 분들이나 또 욕창 때문에 고민이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